가습기 살균제가 폐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조사가 나온 만큼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피해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대구에서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옥시 불매 퇴출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엑스코가 매출 회계 장부를 조작한 가운데 대구시 감사를 피하려고 이중 협약을 맺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최장 나흘의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연휴 가볼 만한 곳과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을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어제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장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피해 조사가 시급한데도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습기 문제는 가해업체에게 책임을 묻는 쪽으로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남대 의생명공학과 조경현 교수는 지난 2012년 가습기 살균제가 폐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직접 가습기 사용자의 혈관 조사를 해 40대 여성 2명의 혈관 나이가 각각 80대와 50대 후반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 정상적인 범위를 매우 벗어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이 돼서 혈관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혈관 노화나 혈관 경직도가 악화되어서 폐 이외의 다른 장기 손상 여부까지 광범위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추가 조사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1에서 4까지로 나눠진 피해 등급도 폐 손상 정도만으로 매겨져 있어 3, 4등급 피해자는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폐 손상에서 3, 4등급이라도 다른 장기 손상에서는 1, 2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살균제가 몸에 들어갔을 때 너 소엽 중신성 섬유화 폐질환 너 1등급이야. 넌 모르겠다. 거기에 표시가 없네. 넌 4등급이야. 등급에 대한 건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너무 급하게 내린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가해업체만 책임을 묻는 것도 문제입니다. 2001년 제품 판매 허가를 내준 정부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수생 독성을 가진 물질을 이런 휘발시켜서 정발시키는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독하지 못한 거죠.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가해업체의 책임을 따지는 쪽으로만 쏠리면서 세월호 사건 당시 사건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유병헌 일가의 책임을 묻는 것에만 매몰됐던 것과 흡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 제품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옥시 불매 퇴출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옥시 제품 불매 운동으로 살인기업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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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회원들이 세제 등을 땅에 던지고 짓밟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옥시 제품들입니다. 대구 지역 환경 소비자 단체들이 옥시 불매 퇴출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옥시 측이 진실을 은폐하고 외면했다며 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국내 사업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비자 불매 운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소비자가 앞장서서 안정되지 못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제품을 퇴출하는 운동을 끝까지 펼쳐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와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형마트와 약사회 등에도 불매 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옥시와 관련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이슈화되면서 지역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지난달 제습제와 표백제 등 옥시 제품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유통업체들도 판촉 행사를 중단하고 진열 공간을 줄이는 등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형 마트들도 앞으로 옥시 제품은 기존 재고만 판매하고 신규 발주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중단한 피해 조사 신청 접수를 이달 안에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안동의 김광림 의원이 새누리당의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정책위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은 당정청 협치와 여야정 협의로 국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총선이 그려낸 정치 지형은 여소야대의 3당 체제. 신임 김광림 의장은 이렇게 낯설고 거친 정치 지형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는 새누리당의 협치와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3당 원내대표 또 정책위 의장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양당이 하던 시대 지났습니다. 협력해서 타협해서 얻어내는 협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성장과 청년 실업, 저출산 양극화로 상징되는 경제 문제는 경제통인 그로서도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 여당이 경제 방향을 잡는다 해도 3당 3색의 진단과 해법을 조정하는 일 역시 간단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국회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1,400일 가까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법이 빨리 통과시켜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김 의장은 정책위에 정책개발 지원단을 만들고 공개 당정협의회를 도입하는 등 정책위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새누리당의 체질 개선과 18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준비입니다. 김 의장은 그래도 지역의 현안은 성의껏 눈치껏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참패로 드러난 민심을 되돌리고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국정을 지원하며 내년 대선의 정책 방향을 총괄해야 하는 1년. 신임 김광림 정책위 의장 앞에는 배는 고픈데 길은 험하고 해는 저무는 이렇게 힘든 1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정진석 당선인이 탈당 의원 복당과 관련해 당선자 워크숍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다소 갈렸다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해 유승민 의원의 복당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주호영 의원은 복당 여부를 결정할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은 만큼 복당 신청을 미리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MBC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엑스코 매출 조작 파문 속보입니다. 엑스코가 그린에너지 엑스포를 공동 주관하며 회계장부를 조작해 10억 원 정도를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구시 감사를 피하려고 이중 협약을 맺었다는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엑스코는 지난 2004년 그린에너지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관련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해 한국에너지신문의 도움이 필요했고 이 때문에 공동 주관사로서 동등한 지위를 인정해줬습니다. 맡은 업무는 엑스코가 많지만 전시회 지분은 물론 수익도 절반씩 나누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엑스코는 전시회가 급성장하면서 에너지신문의 역할이 적다고 느끼자 2009년부터 매출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는 국비와 시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민간업체와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게 맞냐는 대구시의 지적이 있었고 새로운 협약서가 체결됐습니다. 수익 배분에서 기존의 5대5가 아닌 에너지신문이 유치한 업체 참가비의 30%만 수수료로 주는 조건으로 대폭 수정된 겁니다. 에너지신문 측은 당시 엑스코 측이 새로운 협약서가 감사 회피형이고 수익금은 기존대로 절반씩 지급하기로 약속해 사인만 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 대비용으로 하나 이적상 보안용으로 하나 사인 하나 해달라는데 그걸 못 해줍니까 이러는 거야. 네. 그래서 사인해줬습니다. 이거는 뭐 계약서라고 볼 수가 없고. 엑스코 자체 감사도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1년 새 협약을 맺었지만 2012년 이후에도 기존 협약 기준으로 에너지신문의 50%의 수익금을 배분한 정산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회사에는 이민계약서를 적용하고, 그 신문사에는 기존의 5대5 기존 방식으로 5대5로 주는 것 같은 정산서를 줬는데. 엑스코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를 가장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속이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회계 부정의 이면 계약 의혹까지
공기업 엑스코를 둘러싼 의혹은 무성하지만 대구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엑스코가 지난 2009년 감사원 감사 적발에 이어 2012년 확장공사 비리로 임직원 4명이 구속됐지만 또다시 비리가 터졌다며 엑스코가 대구시 감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구시가 이 사실을 알고도 덮으려 했던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횡령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태풍 같은 강풍이 불면서 우리 지역에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는 건물 옥상의 강판 지붕이 통째로 뜯겨져 바로 옆 아파트를 덮쳤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바람에 아파트 조경수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잠시 뒤 거대한 물체가 아파트를 덮칩니다. 경북 안동의 5층 건물 옥상 강판 지붕이 강풍에 뜯겨져 100m 맞은편 아파트 거실로 날아든 건 오늘 낮 1시 반쯤. 우는 소리가 나면서 그 다음에 돌아보니까 연이 날아오듯이 쭉 날아오고. 충격에 아파트 3층에 거실 창문과 난간이 산산조각 났고 강판 지붕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찢어졌습니다. 날아든 지붕은 다시 주차장으로 추락해 차량 2대도 파손됐습니다. 출산한 지 1개월 돼가 오늘 보건소 예방주사 맞으러 간 사이에 이렇게 됐어요.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봉화에서도 함석을 덧댄 슬레이트 주택 지붕이 무너지면서 차량을 덮쳤고 농촌의 비닐하우스와 축사 지붕도 강풍에 속수무책으로 날아갔습니다. 태풍이 와도 이 정도는 아닌데요. 너무 셌어요 어제는. 집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지난 밤부터 이어진 강풍에 경북에선 주택과 창고 등 10여 동이 파손됐고 비닐하우스 10여 동과 인삼밭 등 1.5헥타르의 농작물이 훼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동기상대는 최대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오늘 밤까지 계속되겠다며 간판 등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에서도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오후 3시 반쯤 동구 효목동의 한 도로에서 바람에 부러진 가로수가 차량을 덮쳐 1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번 강풍 때 피해를 본 대구 남구 앞산의 잣나무 가운데 35그루가 또 바람에 뽑혀 복구에 나섰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대구에서는 간판이 떨어지거나 가로수가 부러지는 등 접수된 시설 피해가 31건이었고 인명피해는 경상 3명이었습니다. 이 대구의 대표 축제 가운데 하나인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가 약전골목 일대에서 오늘 개막했습니다. 사상체질 진단과 한방진료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358년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약재 전문시장인 대구 양령시. 약전골목 일대가 축제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양령솔문과 약초 꽃동산에서 나오는 한방의 향기는 축제 분위기를 돋구고 사상체질 진단과 한방 진료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끊이질 않습니다. 선생님은 소양인 체질이신데 좋은 식품들이 돼지고기, 소고기, 안 그러면 뭐 생계란, 토란 이런 것도 좋습니다. 참가자들은 환과 약첩을 직접 만들어보며 한방의료에 한 걸음 다가갑니다. 저희는 한약 개발을 배우고 있는데 이 축제에 와서 전공이랑 일단 관련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전 대보환이나 환 만드는 것이나 저런 또 전통 예절 체험이나 우리나라 전통의 문화를 더 알렸으면 좋겠고.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는 2001년부터 해마다 정부로부터 우수, 유망축제로 선정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방문화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를 가지고 대구 시민 관람객을 모시고 있으니까 시민 관람객 여러분들께서는 양령시를 많이 사랑하고 많이 놀러와서 양령시가 다시 재들어갈 수 있는 이런 한방 족탕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이번 양령시 문화축제는 오는 8일 일요일까지 대구 남성로 약전골목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 모레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나흘간의 황금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대구시가 봄 여행 주간을 맞아 여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고 봄 축제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연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가 살았던 골목에 이야기를 입힌 대구 중구 대봉동 김광석길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악계 그쪽에서는 좀 업적이 좋아서 이렇게 거리도 만들고 해서 와서 이제 그런 거 음악도 듣고 그런 거 좀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체험학습 내고 오늘 왔거든요. 오는 14일까지 이곳을 포함해 서문시장과 섬유박물관, 수성못 등 대구 명소 17곳 중 3곳을 방문해 스탬프를 찍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봄 여행주간 공모에 대구시가 뽑혀 1억 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여행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의 숨은 보석 찾기 이벤트는 물론이고 기간 중에 그 축제와 근교권 투어 참여하기 등 다양한 이벤트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티투어 2층 버스를 이용하고 사진과 글을 SNS에 올린 사람들 가운데 선착순으로 음료 쿠폰과 선물을 제공하고 베스트 후기 왕을 뽑아 시상도 할 예정입니다. 또 앞산 전망대와 김광석길 수성못을 잇는 야간 시티투어의 요금을 20% 할인해주고 뷰티 프로그램의 체험비를 절반 깎아줍니다. 다양한 축제도 이어지는데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와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이 펼쳐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에서는 미술작가와 시민들이 함께 길 위에서 분필 아트 세계 기네스 신기록에 도전합니다. 또 문경 찻사발 축제가 8일까지 계속되는 등 경북에서도 다채로운 축제가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 대구에서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를 오가는 전기 노선의 대구공항 취항 축하 행사가 오늘 저녁에 열렸습니다. 대구 타이베이 간 노선은 내일부터 개설되는데 오늘 축하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타이거 에어 타이완 콴유 회장 등이 참석해 취항을 축하했습니다. 타이완 항공사인 타이거 에어 타이완은 타이베이를 출발해 대구에 도착하는 여객기를 주 4회 운항하고 국내 티웨이 항공은 대구발 타이베이행 여객기를 주 3회 운항합니다. 제5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성화가 오늘 안동 학가산과 경북도청의 건무산, 경주 토암산에서 채화된 뒤 오늘 오후 5시 체전 사상 처음으로 도청 새마을 광장에서 합화돼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성화는 봉송 차량과 어린이 주자들에 의해 안동시청으로 봉송된 뒤 개막일인 모레 시민운동장으로 옮겨져 대회 기간 동안 불을 밝히게 됩니다. 한편 안동시가 경상북도 지역 특화사업 공모 사업으로 개발한 264 청포도 와인이 도민체전의 공식 건배주로 선정돼 홍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264 청포도 와인 브랜드명은 민족 시인 264의 시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졌고 이번 도민체전에서 공식 건배주로 선정돼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신도청에 있는 풍천풍소초등학교에서 일일 교사를 맡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가정과 스승에 대한 감사의 달 5월을 맞아 일일 교사로 나선 김 지사는 행복한 우리 가족이란 주제로 평소 전하지 못한 조부모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림 엽서를 만들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2013년 12월 현대제철과 협력사 직원 463명으로부터 한 명당 10만 원의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박명재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4,630만 원을 입금한 혐의로 기소된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삼선의 장경식 부의장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은 물론 피선거권도 5년간 잃게 됩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는 오늘 부산관광공사와 지역 간 연계관광 활성화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관광객 유치와 관광상품 개발, 마케팅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중화권 팸투어단도 공동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요트와 크루즈 등 부산의 해양관광 인프라와 경북의 세계 문화유산을 연계해 외국 관광객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21살 A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오늘 새벽 5시쯤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한 금은방의 유리창문을 깨고 침입해 1억 1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는데 주변 CCTV를 분석해 차량을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전국의 대형마트를 돌며 고가의 양주만 골라 훔친 혐의로 4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12일 포항시 남구의 한 마트에서 시가 21만 원짜리 양주 7병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북과 경남, 전남, 울산 등의 대형마트 40곳에서 1,650만 원 상당의 양주를 훔친 혐의입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또 어제 새벽 2시 반쯤 포항시 상대동에서 차를 몰고 가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 명령을 어기고 2km가량 달아나면서 순찰차 등 주차된 차량 8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22살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하는 김 씨를 추격해 붙잡았으며 검거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로 나왔습니다.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1단계 구역의 남은 산업용지와 연구시설 용지를 오늘 분양 공고를 하고 이달 19일부터 이틀 동안 분양 신청을 받아 다음 달 3일 입주 기업을 최종 선정합니다. 산업용지는 첨단 기계 1필지, 미래형 자동차 2필지고 처음 분양하는 연구시설 용지는 5필지로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96만 8천 원입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상장법인들의 시가총액은 42조 7,900억 원으로 전달보다 2조 7,200억 원, 6.8% 늘었습니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1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